네, 안녕하세요. 카스케이프 루정원입니다. 오늘은 되게 핫한 차죠. 간만에 핫한 차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좀 출시한 지 좀 지난 차들 위주로 좀 많이 하다가 최근에 출시가 한 캐딜락의 XT6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XT6의 그 외관과 이제 안의 장점 이런 정도로만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하니까 짧고 굵게 한번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XT6 같은 경우는 출시한 지 지금 아직 한 달이 채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에스컬레이드랑 XT5의 중간에 위치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기존의 에스컬레이드는 사실 너무나 차가 좀 크죠. 한국 도로의 실정에 좀 안 맞는 그 정도의 크기를 자랑하고, 또 그 크기에 비해서 또 실내는 많이 이렇게 넓다고 할 수 없는 편이기 때문에 XT5는 또 뭔가 좀 사람들의 미국 차에 대한 그런 환상을 채워주기엔 약간 부족한 그런 크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을 지금 이제 XT6가 맡아서 이제 이 시장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짠!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GV80이랑 비교를 해보면 전장은 10.5cm가 깁니다. 앞범퍼 끝부터 뒷범퍼까지의 그 전체 길이는 GV80보다 10.5cm가 길지만, 이 휠베이스, 그러니까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는 9.2cm 짧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는 전체적으로 길지만 휠베이스는 조금 짧은, 실내 공간에서 약간 좁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은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 캐딜락의 컨셉카 있습니다. 에스카라 컨셉트라고, 걔랑 상당히 비슷한 앞모습이에요. 이 라이트가 얇고 길게 쭉 뻗어 있고, 이 세로로 긴 데이라이트, 물론 데이라이트가 상당히 깁니다. 이게 지금 거의 보면은 헤드라이트만큼 정도의 길이로 내려와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얇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눈을 개슴츠레하게 약간 요런 사람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얼굴이 로봇같이 생겼어요. 저는 진짜로 메쉬 그릴이 앞면을 다 차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릴과 범퍼 하단 여기 두 군데만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는 메쉬 그릴이고요. 이제 이 데이라이트 쪽은 그냥 페이크로 메쉬처럼 생긴 장식물입니다. 예, XT6 엔진음입니다. 보시면은 헤드 위에 커버가 상당히 작습니다. 요즘에는 원가 절감 때문인지 이렇게 좀 작게 나오고, 엔진은 V6 3.6 자연흡기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터보차가 굉장히 많은데 미국차답게 대배기량의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속기는 9단 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죠. 그래서 변속기 자체는 매칭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력은 314마력에 39토크입니다. 출력 자체는 사실 크게 부족한 건 못 느낄 정도예요. 여유가 있고, 이 악셀 페달을 깊숙이 밟았을 때도 이 가속력도 상당히 훌륭합니다. 짠! 그 뒷모습 자체는 상당히 밸런스 있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테일램프 역시도 너무 세로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가로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가로 세로로 잘 섞여서 밸런스 잘 잡혀 있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가운데에 쭉 뻗어 있는 이 라인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크롬이었으면은 굉장히 싸구려처럼 보였을 텐데 반무광 처리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400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 차의 토크 400Nm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위에, 스포일러 위쪽 위에, 얘는 이제 그 전자식 룸미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스플레이로 된 룸미러죠. 이게 예전에는 여기에 같이 달려 있었어요. 여기 같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룸미러를 보면은 뒤에 차가 바로 이렇게 일자로 딱 붙어 있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느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좀 더 눈도 편하고요. 기존에는 뒤에서 차가 따라오면은 그 헤드라이트 불빛 때문에 화면이 식별이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기 때문에 뭐 그런 일도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대략 뭐 이 정도 공간입니다. 지금 이제 3열까지 펼쳐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대략 이 정도, 이게 펠리칸 볼트 케이스인데 요게 한 30에 한 20 되려나? 뭐 그 정도 크게 되는 가방입니다. 이게 들어갔을 때 약간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열은 여기서 전동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접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접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피는 것도 전동으로 필 수 있겠죠. 하지만 헤드레스트는 전동으로 올라오지 않네요. 짠! 자, 이제 이 차의 존재 이유인 3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열은 나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2열을 최대한 앞으로 민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레그룸은 엉덩이 붙이고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좀 안 들어가는 정도가 공간이 나옵니다.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는 정도 공간이 나오고, 헤드룸은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이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나옵니다. 3열 자체는 그렇게 공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2열이 이렇게 지금 슬라이드가 된다는 거.
마음에 드네요. 원래 에스컬레이드 같은 경우는 슬라이드가 안 돼가지고 불편했는데 지금 얘는 이제 슬라이드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편리합니다. 일단 3열에 여유 공간을 확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2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열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1열은 보통 상태로 놨습니다. 그리고 레그룸의 공간 여유는 손바닥 요게 들어가는데 얘를 다시 뒤로 좀 보내보면 꽤나 여유 있는 그런 레그룸이 나옵니다. 이렇게 엉덩이를 쭉 빼고 앉아도 편하게 앉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실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기존의 캐딜락이랑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CT6라든가 이런 모델들이랑 굉장히 비슷한 그런 디자인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동을 걸어보면 역시 이제 자연흡기 NA 휘발유 엔진답게 굉장히 조용한 엔진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아주 약간의 그런 진동만 살짝 있는 수준입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이제 계기판이 이제 여기 양쪽 끝에 RPM 속도계 이렇게 있고 가운데 디지털 클러스가 있는데 요즘 추세는 사실 전체가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그런 계기판이 많은데 얘는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섞여 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조금 경쟁 차들에 대비해서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급 소재를 아주 잔뜩 썼습니다. 뭐 여기도 가죽, 여기도 이제 가죽, 여기 카본, 네, 가죽. 뭐 전체를 다 가죽으로 감쌌기 때문에 여기 요 컵홀더 안쪽에 플라스틱만 그냥 딱 보이는, 유난히 보이는 플라스틱이고 이마저도 가려놓으면 사실 안 보이는 거라서 거의 플라스틱을 보이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좌석 전부 다 이 세미 아닐린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 가죽의 질감과 이 느낌이 굉장히 좋고 쿠션감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어쨌든 터치되는, 그러니까 손이 닿는 모든 부분은 굉장히 고급진 그런 소재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고 눈으로 보여지는 거 역시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한가득입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이 변속기 레버, 시프트 레버가 너무 옛날 차 것 같아요. 여기 휠은 2355R20인데 20인치 치고는 굉장히 작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차가 커서 그런 건지 되게 작아 보이고 이 트림이 스포츠 트림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보통은 뭐 회색이나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차체와 같은 색깔로 되어 있어서 그 스포티한 느낌을 배가 되게 만들어주고 있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짠! 네, 일단 지금 저는 XT6에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XT6 같은 경우는 그 겉모습에서 보는 그런 멋진 디자인 말고도 이 주행 질감도 사실 그 캐딜락스럽게 굉장히 묵직하고 아주 부드럽게 잘 나가는데요. V6 엔진인데 이 소리가 그 미국 차 특유의 그런 소리가 납니다. 마냥 굉장히 조용한 건 또 아니에요. 뭔가 그 특유의 그 걸걸한 그런 사운드가 약간씩 나옵니다. 그 모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전륜과 사륜 변환을 해서 구동 방식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스포츠 모드 외에도 오프로드 모드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마 오프로드를 갔을 때 트랙션을 조금 더 원활하게 분배시켜 주는 뭐 그런 기능을 할 것 같은데 이 차의 차고가 그렇게 높지 않은 차라는 걸 감안하면은 굳이 오프로드 모드가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네요. 그리고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데 차선 유지 기능이 빠져 있습니다. 차선을 넘어가지 않게는 해주는데 가운데로 물고 가게 해주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GM에 이 슈퍼크루즈라는 기능이 원래 있죠. 캐딜락에도 있는데 그거를 왜 적용을 하지 않았는지는 약간 의문이긴 한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넘어가지 않게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미 주행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완전 손을 놓아도 혼자서 가운데를 잘 물고 가게 되면은 자꾸 핸들을 안 잡게 되는, 마치 자율주행차가 아니지만 자율주행이 되는 차처럼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또 굉장히 위험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반자율주행 기능이 충실히 있다고 해도 핸들은 꼭 잡고 운전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뭐 여기다 물병을 꼽아서 뭐 안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정말 위험하죠. 이제 가속을 해보면 이게 차가 무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는 상당히 경쾌하게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속도가 올라가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는 편은 아닙니다. 그 속도감이 좀 덜 나는 차가 있잖아요. 이 엔진 사운드는 굉장히 앙칼지게 쫙쫙 치고 올라가는데 실제로 속도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이 사운드와 이 정도 시간을 악셀을 밟았으면 한 100km쯤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계기판을 보면은 뭐 한 80km 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GM 차답게 굉장히 묵직하게 아주 반응을 잘 합니다. 뭐 안 듣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스무스하고 묵직하게 그 피칭 현상 없이,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그런 현상 없이 아주 부드럽게 잘 써줍니다. 패들 시프트는 다운 시프트는 반응이 굉장히 생각보다 다운 시프트 반응이 굉장히 빠르네요. 하지만 업은 약간 느립니다. 물론 뭐 시내 주행에서 뭐 써봤자 뭐 얼마나 써보겠어요. 그냥 짠. 그리고 진짜로 이 이중접합 차압률이 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닫혀있는 상태고요. 이게 열린 상태입니다. 그 진짜 외부 소음을 정말 잘 걸러줘요, 얘가. 네, 오늘도 좀 이렇게 짧고 굵게 캐딜락 XT6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 차가. 색깔도 너무 좋고, 또 이제 럭셔리 카다 보니까 소재감, 그리고 주행 질감,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차량이고, 이제 아쉬운 거는 연비가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좀 그런 아쉬운데, 뭐 대백이랑 이제 자연흡기 엔진이다 보니까 또 이제 휘발유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좋을 수가 없겠죠. 어쨌든 지금 이 차는 이제 캐딜락에서 SUV 라인업에서 좀 중요한 위치에 포지셔닝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XT5와 에스컬레이드의 중간을 메꿔야 되는데, 사실 XT5나 에스컬레이드 둘 다 너무 성격이 명확한 차량이고 그 중간이 없던 그런 차량들이다 보니까 그 타협점을 찾은 모델이 바로 XT6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다양한 이 경쟁 차종들이 지금 있는데 GV80이라든가 XC9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폭스바겐 투아렉? 투아렉은 네, 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차종들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데, 경쟁 차종 대비 사실 제가 봤을 때 꿀리는 게 없습니다. 상품성도 사실 굉장히 좋아졌고, 예전에 미국 차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정말 잘 만들고 굉장히 좋아요.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3열까지 갖춘 SUV를 생각하신다면은 캐딜락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봐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